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 변호사님 통해 갖고 뭐 얘기를 듣겠는데 비상계엄 이후 논란 벌어진 이후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나 보수 뭐 변호사들 이분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뭐 대다수가 알겠지만 몇 분은 민주당에서 예산이고 이런 식으로 특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일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배에다 칼 꽂았다는 얘기잖아요. 야 잘해 하면 되는데 바로 칼이 들어가는 건 이건 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에 지금 내란죄가 확실하죠? 뭐 100%입니다. 100%. 예. 그게 적용하는 근거라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그 형법 87조가 내란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성립을 합니다. 국헌 문란 목적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형법이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못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라도 못하게 하면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이지요. 국회 선관위에 이제 군인들을 진입을 시켰는데요. 예. 그렇게 진입을 시킴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이제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예.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모여드는 국회의원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어제 이제 곽종군 내 말에 의하면은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정족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이제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뭐 밝혀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뭐 총으로 무장한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의 군인이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예, 뭐 그리고 여의도 일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었습니까? 당시에 밀려드는 시민들로 인해서 그 군인들을 막겠다고 밀려드는 시민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그 여의도 일대에 평온을 해할 정도라는 것은 뭐 명확하고요. 총칼로 그렇게 수백 명을 난입시켰는데 그게 폭동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가 폭동이겠습니까? 이게 뭐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뭐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뭐 계속 엄중하다 보니까 우리 일간제주 TV를 구독하는 분들이 이제 엄중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 내란죄에서 이제 헌법기관의 직무를 이제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잖아요. 네. 국회 뭐 선관위 있는데 헌법기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헌법기관이 됐어요. 아니 지금 주요 병력이 간 건 세 군데가 있어요. 국회, 선관위,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 3대 권력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일 그리고 눈에 가시겠죠. 네, 네. 이거는 뭐냐면 그 대통령권 사적 남용에 해당합니다. 진정,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정희나 이제 전두환 같은 분들이 이제 구테타의 이제 선구자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덤에서 울 것 같아요. 난 너희 같이 안 했다. 난 기본을 지켰다. 이게 농담을 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 대목에서 국회는 국회 입장을 냈고 김어준 방송국 이제 공중파에 준하는 방송국이 되는데 그분 입장 냈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나? 난 그분이 가장 궁금해요. 이런 사안들 이제 탄핵이라는 큰 물결에서 뉴스가 홍수가 쏟아지는 와중에서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이제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열심히를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부분. 선관위는 왜 입장을 표현하지 않을까? 선관위 서버까지 다 사진 찍고 가서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오는데 아직도 선관위는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방송을 보면서 구독자님들,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아 우리가 이거 간과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 부분 변호사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왜 아무런 액션이 없을까요? 그 선관위원장이 이제 대법관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법관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또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던데 네, 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서 왜 입장 표명이 없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더라고요. 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명백한 내란 행위다라는 말 한마디를 왜 못하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더라고요. 이제 선관위도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지나친 이제 사법 소극주의, 지나친 사법 소극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법 소극주의는 항상 사법 적극주의가 옳고 사법 소극주의는 항상 틀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법 소극주의도 그 나름의 이제 의미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 나라 최고의 기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두 기관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그 기구의 위원장인 중앙선관위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최후의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이 준엄하게 혼을 내주시는 발언을 해주셔야 이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가 윤석열의 행동이 매우 잘못된 반헌법 행위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훼손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페이스북 이제 SNS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뭐 긴급하게 알릴 부분 알리다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기관은 얘기를 안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를 이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후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구성비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건데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막 너무 논리 비약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이번 내란의 목적이 무엇일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란의 목적이 무슨 뭐 국회 민주당이 협조 안 해주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물타기라고 그러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식의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균에 의한 큰 위험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자기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런 게 너무 뚜렷해요.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더 비약하면 이분이 무슨 영구집권을 꿈꾸었다 할 수 있어요. 선관위를 급습했다는 거는 보수 유튜버를 보면은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계속 있다고 보수 유튜브 쪽에서도 계속 구구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작이라도 해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해서 지난 총선을 되돌릴 겁니다, 아마. 되돌리려 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권력 찬탈의 이런 과정이다. 이제 비약할 수 있는데 정말 그분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에 대한 얘기는 네. 향후 얘기할 거고. 자, 우리 변호사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뭐 내란죄 말고 더 몇 개 더 있죠? 내란죄가 뭐 대표적인 것일 테고요. 내란죄는 최고 사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하가 제가 알기로 10년부터입니다. 10년. 10년. 네, 최하한선이 10년이에요. 내란죄 하한선은 10년. 그 밑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맞는 건가요? 예. 무기징역 아니네요. 아닙니다. 수계는 무기징역이고요. 수계다. 단순 이제 참여자는 이제 5년. 이제 형벌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적 논리로 갔을 때 최하 하한선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밑으로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북한에 대해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타격, 예.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0월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가지고 북한의 이제 김여정이 강력히 반발하는 발언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김용현 장관이 보낸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제 외환 유치죄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예. 오늘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자해 시도를 했었잖아요. 예. 속보로. 예. 봤는데 내란도 미수, 자해도 미수로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해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방송.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 아니 사실이 한데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하고 몇 개 예. 생각하는 게 몇 개 더 있지 않을까요? 내란, 외환 유치죄,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지금 이제 나머지 죄들이 이제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내란죄로 흡수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예. 법에 예. 내란죄가 워낙 크니까 예, 그쪽으로. 그 어떤 뭐 부당한 명령을 이제 내렸을 경우에 그게 이제 내란죄에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워낙 방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법적인 부분 아니고 뭐 정치 시사 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현장에서 뛰시고 오니까 자, 요즘 놀라야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숙 국민의힘 당대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말하기도 하면 질서 있는 퇴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말장난이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이 탄핵 소추 절차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예. 우리 헌법이 질서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요걸 놔두고 이제 딴 게 질서다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출발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 질서 있는 퇴진의 중심 내용은 그거죠. 뭐 한덕수 한동훈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건데요.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주 이제 핵심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가 뭔데라는 이제 발언을 이제 했잖아요.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어요. 지가 뭔데 나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멀쩡하게 거기 있는데 대통령을 놔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한덕수 한동훈이 행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가 있는데 최순실이 박근혜의 권력을 이제 행사한 게 이제 문제가 아닙니까? 예.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대통령 이제 윤석열이라고 이제 쓰기만 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만약에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했다면은 농단이고요. 아니면 그 문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했다면 이거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어느 경우나 이제 다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나 다 문제이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속주라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정권의 연장을 꾀하고 마땅히 국민에게 이제 돌아가야 할 이제 권력을 중간에 이제 한동훈이 가로채기 하는 도둑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이제 정치 용어입니다. 헌법 어느 구절에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이게 말장난인 거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 용어입니다. 진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이제 탄핵이라는 거죠. 이제 탄핵에 인정하지 않으면은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곧 밀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참 너무 질문이 많아갖고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국회에서 진행될 걸 보는데 제가 보기엔 이탈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탄핵이 예를 듭니다. 탄핵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헌재에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인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6인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3명이 이제 공석인 상태인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기존의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이 있어야
사건에 대한 그 심리를 이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7명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6명이기 때문에 그 법조항에 의하면은 이제 재판 진행조차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이진숙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진숙 씨가 난데없이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본인이 이제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뭐 불만이었나 보지요. 그래서 아까 7명 이상이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됐어요. 예,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6명으로라도 이제 재판은 이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 다 제껴두고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부터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공석인 3명의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계선 후보, 그다음에 이제 마은영 후보를 이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누군가를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발빠르게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죠.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합니까 이거? 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이 차일피일 미루겠죠. 자, 이 대목에서 끼어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이제 되면 돼야 되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이게 결혼된 인원 3명을 30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대통령이 없어집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 총리가 네, 임명할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대로 갔을 때 이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임명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그런데 이분도 뭐 내란죄 뭐 들어간다는 했는데 그렇죠. 뭐 그건 뭐 지금 확진은 아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이제 헌법엔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일 윤석열인 경우에 우려하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국회가 추천한 사람은 싫다 하고서 이제 안 하는 거죠. 혹은 꼼수를 써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을 한다든가 이번에도 왜 그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기습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할까봐 그런 게 이제 걱정인데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탄핵 소추를 하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대행을 이제 누가 할지 문제가 되는데 일단 한덕수 건 그 이후에 이제 최상목도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제 그 국회 추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이제 임명 절차를 밟는 겁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무조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주호가 됐건 최상목이 됐건 그분들이 이제 임명을 안 하잖아요. 그게 또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 헌법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헌법재판관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이 정부가 기괴하다는 것은 모든 합의제 기관의 그 인원수를 정원을 채우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조직입니다. 방통위도 그렇고 1인 체제, 그럼 독임제 기관을 합의제 기관인데 내용으로 독임제 기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 합의제 기관의 그 정족수를 미달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기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법 기술자들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데 법 기술을 부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릴 걸로 저는 예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길잡이를 대기 위해서 우리 또 일간제주에서 바른 길을 잡아주게 우리 고부건 변호사님과 함께 특집 방송은 아마 탄핵 될 때까지 좀 긴급하게 많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고석준 실장님, 헌재에서 탄핵이 인정되면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직전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결과가 나올 때 네. 90일이 걸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90일이 걸렸다면 이 사안은 아주 그보다 몇 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90일도 못 기다릴 겁니다. 아마 가장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명이 이제 진보 진영이고 한 명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지금 현재 6명의 현재 인원의 구성의 성향을 보면 네 분이 중도 보수고 두 명이 이제 진보 쪽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윤 씨는 법률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변호사들 다 네, 선임했더라고요. 선임인데 김홍이라고 아시잖아, 방통위원장 했던. 방통위원장. 예, 그분이 전, 아마 네. 예, 이제 총대를 매서할 것 같은데 윤 씨에게는 어떠한 양심도 없습니다. 또 이런 세력들은 자기 살 길에 대해서는 아주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재에서 뭐 그쪽에서 보수 유튜버들은 뭐라고 하냐면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 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헌법학자들을 보더라도 이제 평상시에 헌법적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헌법학 교수님들 많이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분들도 이제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요새 이제 내란 사태 이후 인터뷰하시는 거를 보면 그분들도 이번 계엄은 뭐 명백히 잘못됐다,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물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는 게 뭐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정의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수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명에 대한 추천 작업도 이제 서둘러서 이제 6인 체제가 아니고 9인 체제로 이제 곧 완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느낀 충격도 굉장히 클 거거든요. 이미 이제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확고할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자기들 이제 목숨 연장을 위해서 탄핵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만 남아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심해도 되느냐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셔야 돼요. 모여야 저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들이 이제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잔뜩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주춤하게 되면 또 어느새 또 기어 나와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역사적 예들이 이제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해서 잠깐 친일파들이 움츠려 있었지만 곧 친일파들이 이제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기본적으로 믿고 가야겠지만 너무 헌법재판소에만 모든 일을 다 맡겨놓고 일반 시민들은 감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광장에 사람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윤석열은 사라지는 것이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사라지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뭐 탄핵되면은 뭐 또 다시 뭐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 변호사님 뭐 변호사 법조인으로서가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상황이 이제 매우 엄중합니다. 지금 당초에는
본인도 이 내란의 가담자들이 당초에는 본인은 몰랐다. 방송 보고서 이제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 알았다라는 사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호도 뭐 마치 자기는 내란하고 무관한 듯 얘기하고 있지만 수상한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곽종구는 실은 자기가 12월 1일경에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한 이제 계엄 문건에 따르면 난데없이 병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엄 문건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혈 사태. 유혈 사태를 이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포고령에 이제 전공의들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킨 게 아닌가라고 가벼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유혈 사태까지 지금 윤석열이는 염두에 뒀던 겁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퇴진을 하겠습니까? 싸워야 윤석열이 퇴진을 하는 것이지요. 저 윤석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회 문을 부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총을 쏠 생각까지 해서 병원까지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팔 하나 다리 하나 안 잘리겠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윤석열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도 손실을 강하게 입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한가득 나오셔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물러나라를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윤석열은 이제 탄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잔당들을 또 무찔러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의 잔당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걔네들을 발본색원 하듯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국장님, 고실장님. 네, 저희도 고부건 변호사님을 모시게 된 거는 이제 탄핵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탄핵이 토요일 날 뭐 될 걸로 보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우리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나와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 대목에서 저희도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을 이제 두 번을 이제 경험하는 유경험자로서 이 탄핵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제 괴물 하나를 무찔렀다에 만족하는 것보다 이제 87년 체제인 6공화국을 청산하고 7공화국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대통령이 잘못됐을 때 물러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인데요. 대통령 탄핵을 국회와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걸치고 있잖아요. 이건 헌법상으로 이제 모든 민주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비용이 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아서 더 신속하게 탄핵할 수 있는 뭐 4년 중임제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윤석열 하나를 무찔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 분명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에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 오늘과 같은 날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승리를 했어도 진정한 승리는 7공화국을 여는 데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려운 우리 시간을 마련해서 고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마지막 말씀 제가 칼럼도 썼지만은 현재 미국, 일본, 뭐 중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세 각국에서 이 대한민국 여행 금지구역, 뭐 비상형 주의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경제인데 관광시장마저 지금 죽이는 형국인데 빨리 이번 사태가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예전에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건강한 제주도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제가 목소리도 쉬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올 때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변호사님 또 중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제가 5고 치료 10고 치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토요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새벽 2시에 뭐 갑자기 긴급 방송을 편성할 수도 있고 저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같이 네. 가겠습니다. 이날 특집 방송 네. 이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